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변동대에서의 화성암입니다. 자, 지난번에서는 변동대에서의 마그마 생성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화성암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화성암의 종류, 그리고 뭐 특징, 혹은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화산암 지형이 있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중요한 표 중에 하나는 이 표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표가 될 겁니다. 자,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 우리 복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변동대에서의 마그마 생성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마그마와 용암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고, 또 마그마의 성질에 따라서 현무암질 용암, 유문암질 용암이 있었고요. 현무암질 용암 같은 경우는 순상 화산이나 용암 대지를 만들며, 유문암질 용암 같은 경우는 종상 화산을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마 생성 조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했죠. 마그마의 생성 조건은 첫 번째, 멘틀의 상승에 의한 마그마 생성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물의 공급에 의한 멘틀의 용융곡선 하강으로 의한 마그마 생성이 있었고, 자, 세 번째, 온도 상승에 의한 대륙지각의 용융에 의한 마그마 생성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멘틀의 상승에 의한 마그마 생성 같은 경우는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멘틀의 용융곡선과 만나기 때문에 현무암질이 많이 만들어진다. 요거 주로 해령에서 이와 같은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로 물의 공급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것은, 자, 물이 포함된 멘틀은 그렇지 않은 멘틀 물질보다 용융점이 더 낮고요. 그에 따라서 해양지각 퇴적물에 의해서 물이 지하로 공급되면 용융점이 낮아져서 이제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도 용융하여서 현무암질 마그마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지각과 퇴적물이 많이 내려가는 해구에서 이와 같은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온도 상승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자, 아까 섭입대에서 혹은 해구에서 생성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 위에 대륙지각을 만나고 이 대륙지각을 가열하여서 이 부분이 마그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륙지각이기 때문에 유문암질, 그리고 현무암과 안산암이 합쳐져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됐었습니다. 당연히 또한 섭입대에서 일어날 거고요. 네, 그래서 마그마의 생성 장소 같은 경우는 발산형 경계와 섭입형 경계, 그리고 판의 내부 열점, 이 세 가지가 있었고요. 첫 번째, 발산형 경계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섭입형 경계에서는 현무암질도 만들어지지만은 유문암질,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여기서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는 2번에 의해서 생성이 됐었고요. 유문암질, 안산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는 3번에 의해서 생성이 됐었습니다. 자, 발산한 경계 같은 경우는 아까 1번 특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판의 내부의 마그마 생성 같은 경우, 열점의 마그마 생성 같은 경우도 1번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에 열점과 해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온도가 더 높죠 그랬죠? 이 부분의 마그마 온도가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지난 시간에 진행을 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변동대에서의 화성암에 대해서 해봅시다. 먼저 화성암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화성암은 마그마 혹은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뜻합니다. 네. 그리고 이 화성암 같은 경우는 이제 산출 형태와 조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화산암은 말 그대로 화산 폭발을 하면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즉 지표로 마그마가 뛰쳐나온 다음에 그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친구들을 화산암이라고 그럽니다. 주로 용암이 굳어졌겠죠. 그러면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냉각됐기 때문에 자, 살펴봅시다.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냉각된 암석으로 육안으로 결정을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세립질 조직 또는 결정을 형성하지 못한 유리질 조직이 발달한다. 이 화산암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산이 이렇게 뻥 폭발하죠. 뻥 폭발해서 옆으로 흘러나오는데 이 흐른 친구들은 굉장히 베리베리 스피디하게 냉각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결정을 만들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거나 아예 결정이 없는 세립질 조질 또는 유리질 조질이 발달하게 되죠. 반면에 이 심성암 같은 경우는 이 심자만 봐도 뭔가 느낌이 깊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냉각된 암석을 말합니다. 얘는 천천히 냉각됐기 때문에 결정이 충분히 커서 육 안으로 식별 가능한 조립질 조직이 발달을 합니다. 그에 대한 예시가 밑에 있거든요. 자, 이 도봉산의 화강암과 한탄강의 현무암입니다. 자, 이 한탄강의 현무암 같은 경우는 화산암이고요. 도봉산의 화강 같은 경우는 심성암입니다. 자, 둘의 결정 차이가 확연히 보이죠. 자, 도봉산의 화강암 같은 경우는 결정이 지금 다 눈에 보여요. 하지만 현무암 같은 경우는 그냥 시커멓죠. 그래서 결정의 차이가 가장 크고요. 또 친구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성암이면은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을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심성암이 만들어진 윗부분에 풍화 침식으로 인해서 밑분이 깎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융기 위로 올라온 상황에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성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융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메인 이벤트입니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고요. 자, 광물의 조성과 화학 성분에 따른 화성암의 분류입니다. 이 화학 성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SiO2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SiO2를 얼마나 많이 포함하는지에 따라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SiO2냐? 이게 지각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다 존재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각을 이루는 주요 물질 중에 하나이고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분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화성암은 화학적 조성, 즉 SiO2 함량에 따라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표를 살펴봅시다. 자, 화학 성분에 의한 구분. 그래서 SO2 함량이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SO2 함량이 적은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라고 했을 때 염기성암 같은 경우는 SO2 함량이 적고요. 중성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간이고요. 산성암 같은 경우는 SiO2 함량이 많습니다. 자, SiO2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말 그대로 SiO2 같은 경우는 지각에 많잖아요. 그래서 더 지각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SiO2를 많이 포함할수록 더 지각 같다라는 말입니다. 지각 같다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지각 멘틀 외핵이 있을 때 더 윗부분에 존재하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말 그대로 뭐 밀도도 가벼울 거고요. 뭐 조금 더 밝은 색을 띄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밀도 부분, 그러니까 더 땅덩어리가 더 가볍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네, 그래서 염기성암 같은 경우는 SiO2 함량이 작고 이 친구는 많은데 염기성암은 주로 어두운 색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산성암 같은 경우는 밝은 색을 나타내죠. 그리고 염기성암은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철이 많이 포함이 될 거고 칼슘, 마그네슘 같은 요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산성암 같은 경우는 칼슘, 나트륨, 규소 등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는 요 밑에 요 친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 친구도 같이 살펴볼 건데, 자, 밀도 같은 경우는 밀도는 염기성이 높고요, 산성이 낮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방금 염기성, 중성, 산성 이렇게 구별을 했죠. SiO2에 따라서요. 자, 그런데 이 염기성, 중성, 산성과 뭘 짬뽕할 거냐면은 화산암이냐 심성암이냐를 짬뽕을 할 겁니다. 이 중간 부분인 심성암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외우고 싶은 친구들은 외워도 되지만은 네, 선생님은 이 부분은 중간 부분은 빼고 이렇게 화산암과 심성암 그리고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 요 6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산암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냉각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에 따라서 유리질 조직 혹은 세립질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심성암은 냉각 속도가 느리고 조립질 조직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대표적인 이 암석의 이름을 염기성, 중성, 산성, 화산, 심성암 순으로 얘기하자면은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화산암의 종류고요. 심성암 같은 경우는 염기성부터 반려암, 섭록암, 화강암입니다. 말이 어렵죠? 외우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이 지질 파트가 원래 외우기 좀 힘들고 외울 게 많아요. 하지만 이게 외우는 부분에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질 파트만 지나가면 외울 게 많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중에서 선생님은 사실 제일 지루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외울 게 너무 많아서요. 자, 어쨌든 외우긴 외워야겠죠.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은. 자, 그래서 첫 글자를 땁니다. 자,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죠. 그래서 현, 안, 유라고 보통 외우고요. 그 다음에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이라 그래서 반섬화라고 외워요. 자, 이거를 각자 외우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뭐 인강이나 혹은 뭐 학원 같은 데서도 뭐 이런 거 알려주기도 할 텐데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냐면요. 이제 삼행시로 외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적어 볼게요. 먼저 현안류 같은 경우는 자, 현은 현빈이 안경을 쓰면 유재석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현안류는 현빈이 안경을 쓰면 유재석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섬화는 반쪽짜리 섬이 더 화려하다. 이렇게 외웁니다. 이 두 번째 살짝 어거지 같죠? 네, 어거지 맞습니다. 어거지 맞고요. 그렇게 치면 얘도 어거지죠. 누가 인정하겠어요? 현빈이 안경 쓴다고 유재석이 된다고. 그러니까 둘 다 어거지지만은 말 그대로 최대한 간편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게 선생님이 이런 방법을 이제 택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외우고 싶은 사람은 외워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각자 외우는 방법이 있다면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선생님한테만 알려주세요. 뭐 채팅으로 지금 알려줘도 되고요. 그러면은 다음 수업 시간이나 앞으로 또 써먹게요. 선생님은 이게 제일 신박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어두운 염기성과 밝은 이 산성암 이 두 가지의 구성 물질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 물질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밝은 부분은 이제 석영, 정장석, 사장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무색 광물, 유색 광물 요 표현인데요. 이제 이 무색 광물이 밝은 광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색 광물이 어두운 광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색이란 말 자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밝은 거고요. 유색 같은 경우는 어두운 계열을 뜻합니다. 자, 근데 이름 되게 어렵죠. 어떻게 외우냐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현안류와 같은 기가 막힌 건 없고요. 무색 광물을 선생님은 주로 외웁니다. 그래서 석영 그리고 사장석, 정장석 이렇게 외웁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경 자체가 되게 밝다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하죠. 서경은 되게 유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서경은 당연히 밝은 거고요. 이 친구는 생으로 SiO2로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애초에 더 지각 같은 더 밝은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둘 다 장석이 들어간다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밝다라고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무색이라고. 자, 사장석 같은 경우는 장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SiO2 함량이 높고 그 다음에 사장석 같은 경우는 그래, 사장석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장석 같은 경우는 칼륨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여기서도 얘기했지만은 자, 이 산성암 같은 경우는 나트륨과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 규소까지. 그래서 요 세 개를 각각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당연히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석영에 많고 다른 애들도 많지만 자, 그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사장석에 많고요. 그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는 정장석에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장석 종류와 석영 종류가 밝은 강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나트륨과 칼륨, 이 SO2를 제외한 기타 구성 성분에서 이 나트륨과 칼륨이 요 밝은 부분에서 주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두운 강물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나머지 혹은 떨거지들인데요.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입니다. 이 구성 성분이 어떤 건지 사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뭐 사장석, 정장석의 뭐 화학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다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의 화학식도 당연히 알 필요가 없고요. 근데 주요하게 뭐 이제 철이나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주로 칼슘, 철, 마그네슘이 염기성 암에 많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염기성, 중성, 삼성은 염기성, 중성, 산성은 SiO2의 함량으로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산암과 심성암을 따라서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반려암, 섭록암, 화강암, 그래서 현, 안, 유와 반섬화로 구별을 하고요. 밝은 강물 혹은 무색 강물 같은 경우는 석영, 정장석, 사장석이 있고요. 어두운 색 같은 경우는 감람석, 휘석, 각섬석, 후금모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화성암의 분류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외워야 될 선생님이 지질 파트에서 most 싫어하는 파트입니다. 모조리 외워야 돼. 모조리. 너무 슬프죠? 자, 그냥 우리나라의 화성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외워야 합니다. 왜냐면 시험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성암 지역을 좀 외우는데 이제 화성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 화산암 지역과 심성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어느 부분이 화산암인지 어느 부분이 심성암인지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 시대도 좀 숙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화산암, 화성암, 그러니까 화산암, 신성암, 그러니까 이 화성암 지역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화산암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신생대에 많고요. 그리고 심성암 같은 경우는 주로 중생대에 많긴 한데 이 화성암 지역을 또 나중에 뭐랑 비교하냐면은 퇴적암 지형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친구들과 헷갈리지 않게 여러 가지로 정리하는 게 필요해서 이 시대도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시대를 같이 구별할 텐데 우리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봅시다. 요 노란 색깔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고생대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초록 색깔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생대, 그 다음에 하늘 색깔 같은 경우는 신생대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화산암이랑 심성암이 있는데 심성암 먼저 볼 거예요. 왜냐면은 개수가 적죠, 2개. 그래서 이거부터 볼 건데, 자, 심성암 지형 같은 경우는 어느 시대인지 아나요, 여러분들? 바로 둘 다 중생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둘 다 심성암 중에서도 화강암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보면 이게 북한산인데요.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화강암이 융기하여 형성된 것이다. 화강암이 지표에 노출되면서 압력 감소로 인해 팽창하면서 판상전리가 발달하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산과 설악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화강암 지역이고요. 화강암 같은 경우는 볼 때 좀 되게 단단한 느낌을 줘요. 왜냐면은 틈이 없기도 하고요. 현무암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화강암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이어져서 단단한 암석 같은 느낌을 주는 요런 형태의 모습을 띈 것을 화강암 지역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친구들을 보면 북한산이나 설악산 화강암 지역이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은 보통 언제 중생대에 많이 형성이 됐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판상전리 있죠. 여기 판상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얘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심성암 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건데, 자, 요렇게 화강암 지형이 만들어졌어요. 그 위에 이제 지각, 그 위에 이제 지각이 있고요. 근데 바람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분이 풍화 침식되면서 다 날아가게 됩니다. 싹 없어지게 되면 어때요? 위에 있는 이 윗부분이 햇빛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위에 누르는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얘들이 갑자기 압력이 감소해져서 미친 듯이는 취소, 되게 으아 하듯이 기재기를 펴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살짝 커지게 됩니다. 옆으로. 그럼 밑에랑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하니까 이 부분이 갈라지면서 틈이 생기겠죠. 근데 이거는 점점 이 친구들이 위에 이제 뭐가 없으면은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햇빛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 친구들이 햇빛을 보겠죠. 그럼 얘들도 한 번 더 커지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차례차례로 커지는 이렇게 판의 형태로 전리가 나타나는 판상 전리가 이러한 심성암 지역에서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심성암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에 있다가 밖으로 뛰쳐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이 친구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판처럼 전리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넘어가 볼게요. 다음 이제 우리나라 화산암 지역입니다. 이 화산암도 다행히 이 선생님이 적어놓은 제주도, 울릉도, 독도, 철원의 한탄강 일대, 백두산, 마라도 등은 모두 신생대 지역의 지형입니다. 신생대 지형인데요.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다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살펴보면은 자, 화산암 지역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있고요. 울릉도, 독도, 마라도와 같은 섬, 그리고 철원의 한탄강 일대와 백두산인데 현무암이 많이 분포하며 자, 화산암 생성 과정에서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급속하게 보통 냉각이 되죠. 그래서 부피도 급격하게 수축한 기둥 형태의 주상절리가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밑에가 한탄강의 주상절리입니다. 이렇게 기둥 형태로 이렇게 막 많이 꺼져 있죠. 이게 뭐냐면은 마그마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마그마가 나와서 식다 보면은 이제 물이 우리가 증발할 때처럼 보면은 각각 어떤 중심부를 기점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옆부분이 없어지면서 중간중간 이제 틈새 부분이 생기면서 특정 부분으로 모이게 되고 이런 형식으로 이따가 나중에 이렇게 각자만의 이제 부분에서 굳게 되는 거죠. 굳으면은 요걸 이제 3D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굳은 채로 밑에 부분도 이렇게 똑같이 따로따로 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둥의 형태의 주상절리가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산암 지형 중에서 이제 이 변산변도라는 데가 있는데요. 변산변도의 이제 화산암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중생대이고요. 또 현무암이 아니라 보통 유문암 혹은 안산암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해서 안 써놨는데 기억할 친구들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화산암 지형, 화강암 지역 혹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 지형 같은 경우는 사실 얘기하자면 너무 많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또 몇 개만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혹은 기출문제를 보면서 추가적인 지형이 나온다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 이제 지구과학을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자, 그럼 지구과학을 처음 공부하면은 사실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외울 순 없어요. 일단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야 합니다. 기본적인 나무가 있어야 그 안에 추가적인 나무 잎 가지도 그리고 이파리도 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처음 지구과학을 접하는 2학년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골격들을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골격에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하면은 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외우거나 공부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수업을 내용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체 다 합쳐서 그러니까 즉 1-1단원
직권의 변동 이라는 형태로 한 번에 쭉 다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너무 많이 했으니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문제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요.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